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2026년에 들어서면서 비상장,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다시 돈이 돌고 있다. 이런 뉴스 요즘 많이들 보셨죠? 마치 시장이 드디어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처럼 희망적인 헤드라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요,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군요. 과연 이 회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고지곳대로 믿어도 괜찮을까요? 오늘 이 시장의 헤드라인 시자들이 사실은 가리고 있는 진짜 현실, 그 민낯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부터 한번 보시죠. 스타트업 레시피라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집계한 2026년 1월 투자 유치 금액입니다. 3,808억 원. 작년 그 혹한기에 비하면 분명히 온기가 도는 숫자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플랫폼, 혁신의 숲 데이터를 보면 숫자가 갑자기 5,059억 원으로 껑충 뛰어버려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하고 혼란스러워하시죠.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르지? 뭘 믿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보시다시피 집계 기준이 달라서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 숫자들의 차이보다는 그냥 어쨌든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구나, 이 표면적인 메시지에만 집중해요. 그리고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하고 마음을 놓아버리죠. 하지만 진짜 알파, 그러니까 초과 수익의 기회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너머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의 브리핑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첫째,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거시 경제적 맥락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둘째, 데이터가 일부러 말해주지 않는 함의, 다시 말해 돈의 질을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지. 셋째, 이런 혹독한 시장에서 진짜 보석을 가려내는 저만의 생존 필터. 넷째, 2000년 닷컴 버블 때 교훈까지 한번 소환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2026년을 위한 우리의 투자 스탠스를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리포트의 진짜 맥락 읽기. 개별 기업이나 투자 금액 같은 이 미시 데이터에만 몸을 대면요, 지금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파도를 보지 못하고 길을 잃기 딱 좋죠.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 유진투자증권의 비상장 투자 동향 보고서입니다. 국내 시장을 아주 잘 분석한 훌륭한 리포트예요. 하지만 제 20년 경험상 아무리 훌륭한 리포트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진짜 큰 그림,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키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내는 한마디죠. 금리가 높을 땐 가장 용감한 스타트업도 결국 자신의 현금 잔고 앞에서 작아진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 위대한 비전,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졌다고 해도요, 돈의 값, 즉 금리가 비싸지면 이 모든 이야기는 현금 잔고가 마르는 순간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정말 숱하게 목격했던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지금 비상장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진짜 알파동인, 즉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개별 스타트업의 혁신이 아니에요. 바로 글로벌 금리 환경, 돈의 값 그 자체입니다. 지난 10년간 제로금리가 만들어낸 유동성 파티에 취해서 모두가 성장에만 집중했지만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언제, 얼마나 내릴 것인가 하는 이 거대한 매크로 파도 앞에서 개별 기업의 노력은 정말 작은 조각배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두 번째 섹션, 데이터가 말하지 않는 것. 이 투자금 증가, 과연 진짜 성장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돈의 방어적인 이동일까요? 이제부터 리포트의 섹터별 데이터를 좀 더 까칠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1월에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섹터는 단연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요즘 제일 뜨겁다는 AI나 플랫폼보다도 더 많은 돈이 몰렸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겉으로만 보면 바이오가 유망하구나 싶죠? 하지만 제 눈에는 이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베팅이라기보다는 고금리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일종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바이오나 헬스케어는 전통적으로 경기를 덜 타는, 소위 말하는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진 섹터거든요. 사람이 아프고 늙는 건 경기랑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즉, 시장 전체가 공격적인 리스크 온 모드로 돌아섰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들이 여전히 몸을 사리면서 그나마 덜 위험한 곳을 찾는 방어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진짜 살아남아서 보석이 될 기업은 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섹션, 보석을 위한 생존 조건.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다듬어온 저만의 3단계 필터를 오늘 특별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제이커브 성장 곡선일 겁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로금리 시대의 성장 공식은요,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위험 지도가 됩니다. 특히 저기 보이는 대규모 채용을 통한 성장 가속화 단계, 저게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성장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엄청난 현금 소진을 의미하는 가장 위험한 구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 필터는 아주 단순하고 냉정합니다. 첫째, 캐시번 비율을 확인합니다. 한 달에 돈을 얼마나 태우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는가, 소위 런웨이를 따져보는 거죠. 이게 18개월 미만이면 일단 위험 신호로 봅니다. 둘째, 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 라운드에 누가 돈을 댈 것인가, 기존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를 약속했는가, 마지막으로 명확한 수익 모델을 요구해야 합니다. 언젠가 돈을 벌겠다는 막연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는 명확한 경로가 있느냐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금 시장에선 쳐다보지도 않는 게 현명합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리스크 관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의 특정 시점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된다는 말 있죠. 항상 중요한 힌트를 주더군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왼쪽은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당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달하고 야심차게 상장하려던 대형 기술주들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결국 벤처 캐피탈의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붙었죠. 자, 오른쪽 현재를 볼까요? 2024년 연준 금리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뒤는 물음표죠. 섬뜩할 정도로 비슷한 패턴입니다. 저는 이걸 스타트업 핵개울의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추운 시기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이 왕이다. 이 격언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해야 해요. 단순히 투자를 많이 받아서 현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즉 자본 효율성을 극한으로 증명하고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죠. 닷컴 버블이 떠졌을 때 살아남은 기업들은요, 당시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들이 아니었습니다. 현금을 아끼고 또 아껴서 끝까지 버텨낸 소위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을 가진 기업들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우리는 어떤 투자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가? 제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되새기는 최고의 패자, best loser wins, 즉 적게 잃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보수적인 관망세 유지. 섣부를 낙관론에 취해서 엑셀을 밟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화려한 성장 스토리보다는요, 묵묵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요, 비상장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일부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업 가치가 얼마냐를 따지기보다 생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인 시장이니까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무대가 아니라 닥쳐오는 파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느냐 하는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비상장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한 단계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숫자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